안녕하세요. 스포츠 칼럼니스트 김현애입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미있게 일하기라는 거를 한번 주제를 정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재미가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되게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 이야기와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썼던 기사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화면 보면은 사람들이 저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명언이긴 명언인데 이런 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뻔한 얘기죠. 예.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긴 쉽지만 좀 예시를 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재미있게 썼던 기사 같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한 번은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우리나라 여자 축구에 대한 기사를 써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 축구가 굉장히 조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기자는 그래도 댓글도 많이 받고 조회수 높고 해야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는데, 여자 축구 이야기를 어떻게 쓰면 재밌을까 많이 고민을 했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 중요한 여자 축구 경기였는데, 여자 축구가 이제 한국과 독일 경기였거든요. 그런 경기를 앞두면 뭐 독일의 누구를 조심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다 한국 경우의 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그 기사를 클릭을 하겠어요? 저 같아도 클릭을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재밌게 쓸까라고 하다가, 당시에 월드컵 때 그 말도 안 되는 점쟁이 문어 파울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문어가 양쪽 팀 중에 한쪽 팀 거에 먹이를 먹으면 그 나라가 이긴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몇 번 이렇게 우연찮게 맞다가 잘 맞으니까 이게 그 문어가 먹이 한번 먹을 때마다 전 세계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재밌게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슈몰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써보자. 이걸 한번 활용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동네에서 낙지를 사다가 점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좀 재미 요소를 주기 위한 거죠. 왜냐면은 그냥 이 기사의 뒷부분을 보면 결국은 독일의 누구를 막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지만, 여기까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독자들을 좀 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재미의 요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파울이라는 문어가 이렇게 점을 치던데 나도 한번 쳐봤다. 나는 산낙지를 가지고 했다. 내 낙지의 이름은 얄리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좀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 잡은 다음에 회 썰어 먹는 것까지 이렇게 사진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진지한 축구 얘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축구 얘기만 썼으면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할 것도 없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겠죠. 그런데 그 경기 기사가 댓글이 이 밑에 한 2,000개 정도? 오늘 경기하는지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얘기부터.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경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되게 희열을 느끼는 거죠. 비슷했던 예가 또 한 번 있는데, 월드컵, 남자 월드컵은 누가 봐도 이제 되게 열기가 넘치고 하잖아요. 관심도 많고 한데, 이 경기를 앞두고 어떤 기사를 쓰면 가장 잘 먹힐까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뻔하잖아요. 상대방의 누구를 막아라. 우리나라 경우에서는 어떤가. 역대 월드컵에서는 어땠나. 다 뻔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뭘 쓸까 고민하다가 정말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월드컵 할 때. 치킨을 몇 시에 시키면 킥오프 할 때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치킨집에 찾아가서 5군데 찾아가서 좀 말도 엉뚱하죠. 그분한테도 제가 기자인데 치킨을 몇 시에 시키면 월드컵 킥오프 할 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되게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름대로의 팁이 있었습니다. 일단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안 된다.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미리 주문을 해놓고 찾으러 와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몇 가지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 하는 경기 날 제가 그날 그 기사로 조회수 1위를 했거든요. 남들은 뭐 리오넬 메시를 막아라, 뭘 해라 이런 거 쓰는데 저는 치킨집 공략법을 써가지고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물론 그것도 그 기사도 뒤에 보면은 뭐 축구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앞에 이런 도입부를 좀 이렇게 재미있게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은 혼자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얻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아니면 뭐 수다 떨면서 아니면 뭐 통화하면서 이러면서 야 근데 이번 여자 축구 하는데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뭐 하지? 서로 이렇게 수다 떨다가 그래 그거야. 이러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이게 스포츠 기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썼던 것 중에 청와대에서 작년에 그 발기부전 치료제가 발견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고산병 치료를 위해서 그런 이제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서 그 이제 치료제를 우리가 구입했다라고 이제 별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위트 있게 한번 비틀어 볼까 하다가 제가 비뇨기과에 가서 제가 약간 좀 고개를 숙였죠. 예. 제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나이 안 됐네요. 이러면서 처방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니까 제가 그 청와대에서 발견됐던 그 상표와 똑같은 걸로 얘기하면서 이왕이면 이걸로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알았다. 그래서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먹고 북한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과연 고지대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근데 그 칼럼 내용은 뭐냐면 효과는 없고 힘들기만 하더라. 예. 그리고 먹어서 더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풍자로 하기 위해서 또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이야기도 처음에 친구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야,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재밌게 한번 스포츠 매체인데 나름대로 한번 좀 스포츠로 비꿔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지나가는 말로도 막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하다가 야, 그럼 그거 먹고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재미있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날 저희가 서버를 튼튼하게 해놨는데 서버가 5번이 다운됐어요. 그 기사 때문에. 축구 기사로는 다운이 안 되는데 등산 기사로 한번 제가 다운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놀면서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히딩크 감독을 한국에 다시 모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업적이 엄청나죠. 다들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히딩크 감독이 올 경우에는 되게 뭐 절차적인 것도 많이 다 이제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았어요. 가능성도 이제 부족해서 이제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하겠다.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뭐 언제 며칠 날 모이세요. 뭐 우리가 한번 이 축구계의 적폐를 몰아냅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의 지금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냄비근성 이런 걸 어떻게 비판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날 약속된 장소에 집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저기 국기 파는 데 가서 네덜란드 국기를 사가지고 네덜란드 국기를 사가지고 우리나라 유니폼을 입고 나갔어요. 물론 창피하죠. 그리고 물론 한 명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나는 나갔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이거를 왜냐면 저는 기자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혼자 유니폼을 입고 네덜란드 국기를 두른 다음에 거기 딱 이렇게 서 있었죠. 물론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이제 그날 칼럼을 뭐라고 썼냐면 니네 나온다며. 니네 왜 니네끼리만 그렇게 인터넷에서만 그렇게 하고 정작 행동력은 없어. 너희들이 정말 이거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풍자 기사를 쓴 적이 있죠. 그것도 친구가 술 먹다가 야 얘네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진짜 나올까? 안 나올걸?
내기할래? 이러다가 그럼 내가 나가볼게. 이러다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그냥 재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좀 나름대로 다른 분들이 보기에 쟤는 뭐 기사를 좀 이상하게 쓰네, 좀 신기하게 쓰네, 재밌게 쓰네,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공이 원래 작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도 등록금 열심히 들여서 배운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한번 또 써볼 일이 없을까라고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딱 생각을 했던 게 2010년이었는데 월드컵 응원가를 내가 만들어보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통신사 여러 군데서 이제 월드컵 응원가를 만들면 막대한 수입을 얻지만 그거를 다시 축구 쪽이나 이런 쪽에 스포츠에 재환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주자. 나는 내가 번 돈 전액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 이런 것까지 했죠. 그래서 친구와 함께 열심히 월드컵 응원가를 만들었어요. 맨 왼쪽이 저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제 축구 팬들을 제가 또 섭외를 해가지고 예, 유니폼 입고 오세요. 응원가 한번 만듭시다. 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월드컵 응원가를 그냥 뭐 하루 이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까지 찍었어요. 예, 뮤직비디오도 이제 아내분한테 부탁해갖고 그냥 싸게 해가지고 막 사진 붙여넣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음원 사이트에 등록까지 다 해서 공개를 딱 했죠. 그래서 한 3억 벌면 이거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멋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아는 뭐 PD분들도 방송에서 틀어주시고 하셔서 몇 번 나갔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 기부를 하려면 그래도 좀 꽤 금액이 돼야 이거를 기부를 할 텐데 8만 원만 기부하기에도 뭐하고 기부를 안 하기에도 이거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 돈 92만 원을 보태서 예, 홍명보 장학재단에다가 이제 기부를 했죠. 근데 물론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과정 자체에서 또 메시지도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막 다른 통신사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얻어서 자기들이 투자하지 않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풍자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전공을 했던 건데 이거를 가지고 조금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좀 접목을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우리끼리 지나가면서 한번 했던 이야기도 이거 분명히 재밌는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이 좀 추진을 하는 편이에요.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를 좋아하면서 스포츠 선수가 되지 못해서 이제 꿈을 처음에 접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야구 선수가 되거나 축구 선수가 되거나 농구 선수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내가 프리미어 리그에 한번 서봤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은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골 넣으면 어떻게 하고 막 원래 약간 좀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언젠가는 잃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한 그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밥 먹으면서 감독님 저 소원이 있는데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이랬더니 뭔데? 그래서 저 대한축구협회에 선수 등록 한 번만 해주세요. 이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는 축구 선수를 제가 못 해본 게 한이어서 저는 꼭 선수 등록을 시켜줬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제 이름이 한번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미친놈 이러더니 저한테 밥 먹다가 그날이 선수 등록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갔어요. 네.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걸.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거기 이제 본인이 그 칸을 하나 더 쳐서 그냥 김현회 하고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이 된 거예요. 예. 근데 등록만 된 거죠.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팀을 매일 따라가서 훈련장에서 매일 보조 역할을 했어요. 막 볼보이도 하고 물도 사다 나르고 막 바나나도 사다 나르고. 왜 그랬냐면 저는 감독님한테 처음 선수 등록을 해달라고 할 때부터 나는 이 팀에서 내가 선수로 무조건 1분이라도 경기에 나서서 난 이 기사를 쓰고 싶다. 기자가 선수가 된 이야기를 한번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감독님한테 얘기 안 했죠. 그냥 한번 등록만 해주세요. 그래서 등록되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축구도 못하는 게 나와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근데 뭐 물이랑 이런 거 사다 주니까 말은 못 하겠고.
근데 이제 그 팀이 열악한 팀이다 보니까 어떤 날은 좀 선수가 좀 적게 나와요. 그러면은 보다가 공 죽고 있는 저를 보고 널로 와봐. 너 잠깐 여기서 보조 좀 해.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운동도 좀 하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한 5개월을 따라다녔어요.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죠. 감독님이 제 진심을 이제는 아시겠지만 저는 딱 한 번만이라도 그라운드에 제가 선수로 뛰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꼭 기사로 쓰고 싶습니다. 5개월을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감독님이 그래. 그 정도 했으면은 이제는 한 번은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제가 들어가면 진짜 선수 한 명은 기회를 잃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강원도 삼척 원정을 가는데 그게 이제 11명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되겠구나. 왜냐면 선수 교체라는 게 있으니까 후반에 내가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뛰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볼보이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여기 안 나와도 되고 나는 이제 기사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야 현애야 그러면 같이 가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전 따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선수들한테 좀 괜히 피해를 주는 게 싫고 하니까 저는 따로 갈게요 라고 해서 따로 이제 삼척까지 갔어요. 보통 경기 전에 선수들이 몸을 풀고 하면 막 그렇게 해요.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길게 패스하고 저쪽에서 길게 패스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슈팅 한번 맞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은 다 몸 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경기 준비하는데 그라운드에 저쪽 팀은 한 30명 정도 몸을 푸는데 이쪽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몸 푸는데 혼자 뭐예요? 혼자 공 한번 차고 가서 주워오고 몸을 그렇게 푼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1분만 뛰자. 1분만 뛰자.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있는데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반전 한 25분이 지나가는데 해외 축구 같은 데 보면은 벤치에 감독 앉고 코치 앉고 모두 트레이너 앉고 누구 앉고 옆에 이제 후보 선수 쫙 앉으면 이렇게 쫙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껌 씹고 막 경기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팀은 감독님 저 이게 끝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반 한 25분이 지나니까 현재 몸 풀어라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구나. 그래서 골대에 가서 열심히 몸을 풀었어요. 그리고 다른 팀은 몸 풀 때도 몸을 같이 이렇게 푸는 뭐 트레이너가 있는데 우리 팀은 저 혼자 벽에다 공 차고 있고 이런 걸 한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반전에 내가 들어간다. 들어가면 기사 쓴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우리 회사 사진 기자까지 대동을 했었거든요. 사진 기자는 저쪽에서 이제 경기는 안 찍고 저만 찍고 있는 거죠. 몸 푸는 거부터 막 해서 그래서 이제 후반전이 됐는데 후반 끝날 때까지 저를 기용을 안 한 거예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니 다른 교체할 사람이 있는데 안 넣으면 차라리 뭐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 없는데 저를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그냥 끝났어요. 저는 이제 삐질 대로 삐졌죠. 다시는 안 온다 여기. 무슨 5개월 6개월 노력한 거고 나발이고 나는 안 온다. 그래서 혼자 이제 삐쳐서 공 들고 이제 들어오는데 감독님 저를 보면서 현애야 너 있었구나. 미안하다. 왜냐면 그날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막 싸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경기에 집중을 해서 저를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나는 삼척까지 왔는데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미안한데 다음 경기에 네가 오면 너를 선발로 넣을게. 왜냐면 후반에 또 네가 너를 넣으려고 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못 넣을 수도 있으니까 너를 선발로 넣을게. 대신에 선발로 넣고 5분 만에 너를 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번 더 믿어볼 만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음 경기에 이제 벼르고 갔죠. 이제 그날도 이제 또 사진 기자를 대동을 했죠. 네. 갔는데 또 상대 팀이 나름대로 이제 그런 4부 리그에서 팬이 굉장히 많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 팀 서포터즈만 한 100여 명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자로서는 알려져 있으니까 야 김현애가 뭐 선수 등록했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광판에 보니까 제가 오늘 선발로 나온다네. 그러니까 제 이름이 나오니까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런 기분을 처음 느껴봤거든요. 선수들은 많이 느껴봤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A매치 같은 경기 할 때 보면은 선수가 이제 아이들 손잡고 입장을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거의 뭐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들뜬 마음에 이제 경기에 들어갔어요. 이제 경기에 투입이 됐으니까 난 됐다. 이걸로 됐다. 나는 뭐 이제 제발 나한테 공 오지 마라. 그리고 나는 교체 아웃만 되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기사로 써서 내가 선수가 된 거 이야기를 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공을 뺏은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공을 잘못 쳐서 저한테 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패스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봤더니 저쪽에서 교체 사인. 이제 제가 이제 교체 아웃이 된 거죠. 5분을 뛰었어요. 근데 또 거기 있는 몇 명 서포터즈가 또 이제 우리 팀 그 팬들이 제 이름을 외쳐주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무슨 야유도 받고 패스 차단도 하고 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사로 5부작으로 썼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선수에 도전했던 이야기를 5부작으로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예 이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뜨기 전에 항상 맨날 벤치에서 경기를 또 다 지켜봤어요. 왜냐면 언제 뜰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항상 경기를 준비하면서 한 5, 6개월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기사 하나를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를 쓰면서 저는 너무 그런 재미를 많이 느끼고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을 또 시켜주는 거잖아요. 다 그냥 저도 똑같이 운동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놈이 한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뭘 하더니 결국은 뭐 경기에 나가서 공을 한번 뺏고 예, 무슨 뭐 자의로 뺏은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런 걸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좀 재밌게 얘가 쓰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야, 김연애가 쓰는 건 뭐 좀 재밌고 달라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금 재밌게 내가 어차피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빌어서 내가 못 이뤘던 꿈도 이뤄보고 그리고 제가 언제 뭐 작곡가를 나왔지만 언제 음원 사이트에 제 곡이 등록이 되겠어요. 하지만 뭐 제가 그냥 이런저런 도전을 한다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빌어서 예,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제 도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게 사람과 사람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지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서 내가 이번에 뭐 어디 강연 때문에 누구를 선수를 섭외해야 되는데 스포츠 스타를 섭외해야 되는데 네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선수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들의 이제 그런 강연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조금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지인한테 전달을 했죠. 뭐 얼마에 뭐 누구 정도면 얼마 정도입니다라고 했더니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기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어떤 선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수백 명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 그 선수를 모시려면 돈이 이만큼 들어. 근데 우리는 만약에 내가 어떤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사람과 인터뷰 약속을 잡으면 단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돈이 100원도 안 들어. 우리는 커피값만 들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거를 나는 단둘이 하고 있는 게 엄청난 우리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 이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백 명이 모인 강연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단둘이 인터뷰를 하면 정말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고 대본에 정말 질문지 없는 것도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그러면 뭐 이런 건 어떠신가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한데 우리는 그 가치를 지금까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제 강연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큰 가치를 가진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우리 기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간에 내가 조금 더 신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꼭 뭐 제가 하고 있는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분야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일하는 법을 한번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식상한 말이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뻔한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뻔한 이야기가 정말 그냥 말뿐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6개월을 따라다니면서 이 기사 하나를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을 또 시켜주는 거죠. 저도 똑같이 운동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놈이 한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뭘 하더니 결국은 경기에 나가서 공을 한번 뺐고 어쨌든 그런 걸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좀 재밌게 얘가 쓰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김연애가 쓰는 건 뭐 좀 재밌고 달라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